헤어지고 나면 세상이 진짜 내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숨소리마저 그게 크게 들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그리워집니다. 상대에게 톡을 보내고 싶다가도 보내면 또 더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다시 내려놓고 그러다 또 몇 분 후에 무의식적으로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상대에게 톡이 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가슴이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하면 상대가 돌아올까? 내가 붙잡으면 그 사람 마음이 다시 돌아올까? 이러다 정말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진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마음을 덮고 지나갑니다. 한숨이 길어지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이별의 순간 우리는 단순히 관계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의 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모든 연결고리를 한 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아침에 잘 잤어라는 톡, 점심시간에 밥은 먹었어라는 말, 퇴근길에 오늘도 진짜 고생했어라는 짧은 메시지, 잠들기 전에 들려오던 잘 자라는 목소리, 이 작은 연결들이 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숨 같은 존재였는데 그 숨이 끊기면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마음이 쪼그라들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공허함이 커집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톡을 보내면, 연락을 하면, 목소리를 들으면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한다고 돌아올 사람이라면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내가 연락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직도 얘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 없이는 역시 못 사는구나. 언제든지 내가 연락하면 돌아올 사람이네. 이런 확신이 상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숨을 쉬는 동안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숨이 막히면 비로소 공기의 존재를 느끼듯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빈자리가 떠나야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별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연락을 끊는 것은 잠시 버티는 것뿐이에요. 결국엔 다시 흔들리게 돼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잠들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반복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상대가 나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대가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겠지? 연락을 끊으면 언젠가는 먼저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떠올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떠올리는 진짜 순간은 딱 하나. 결핍이 생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핍은 내가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제까지 나한테서 받았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내던 의무적이던 메시지. 밥은 먹었어? 피곤하다고 하면 보내주던 상대를 향한 작은 위로. 잠들기 전에 보내던 잘 자라는 그 말. 작은 이모티콘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끊겼을 때, 끊어졌을 때 상대의 일상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숨이 막혀야 공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숨이 막히는 순간 공기를 찾게 되듯이 상대가 당연하게 받았던 나의 온기, 관심, 애정이 사라졌을 때 그제야 이게 필요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끊으면 결핍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연락만 끊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고 상대가 올린 스토리 한 장에 흔들리고 사진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말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볼까? 혹시 다른 사람 생겼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정말 끝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가 있으면서 연락만 끊은 상태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핍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결핍은 연락만 끊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거두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두고 상대를 떠나보내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야 비로소 결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핍을 만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웃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결핍이란 절대 매달림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재에서 만들어지고 그 부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핍이 상대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를 만들며 그 물음표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상대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연락이 없지? 이제 나한테 마음이 진짜 없는 걸까? 이런 작은 의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의문이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때 상대는 결국 작은 시도를 합니다.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혹시 시간 괜찮니? 이렇게 무심한 척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행동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의 고통, 이 시기를 바로 심리학에서는 애착 시스템의 비자발적 결핍 인지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게 진짜 개 아프다. 진짜 이별 후에 겪는 고통.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자주 들어요. 별리님, 저 이별하고 숨이 너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상실 스트레스성 호흡 억제 상태라고 합니다. 밉다가 그립다가 분노했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이게 바로 이별 후에 남겨진 자들의 현실이에요. 이 고통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이별의 고통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고통을 없애려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순간 이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견뎌야만 하는 이유는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에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숨 쉬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조금씩 그렇게 걸으면서 땀도 흘리고 햇빛을 받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여러분들이 다시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걸까? 정말 진짜 나를 잊은 걸까? 내가 없는데 얘 진짜 괜찮은 건가? 이 물음표들이 상대의 마음에 이렇게 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재회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재회는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내가 웃고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다시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반드시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우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한 새로운 관계로 가야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은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눈치만 보고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그런 관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의 마음만 살피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맞잖아요. 하지만 관계라는 건 나만의 노력으로 절대 유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인생의 큰 부분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만드는 그런 사랑은 결국 언제든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진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는 다른 나로 성장한 나로 상대에게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회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의 기억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아내는 그 모습이 상대의 머릿속에서 나의 이미지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회의 시작이며 진짜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 이 숨막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눈물이 나는 이 순간에 지금 죽도록 힘들지라도 꼭 밥 잘 챙겨 드세요. 오늘의 작은 것들이 결국 내일의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루였습니다.